예타 면제 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제2경춘국도가 노선 문제로 다시 논란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횡성 지역의 퇴비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대기오염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 토양오염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접경지와 군이 상생발전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의 상설협의체도 구성돼 접경지역 현안 해결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아 지자체들도 온라인상 홍보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데다 공공기관 이미지까지 고려하다 보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횡성의 한 퇴비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암 환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요. 실제 지자체 정밀조사에서도 악취 등 환경 문제가 일부 확인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횡성의 한 퇴비 공장 인근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 자료입니다. 복합 악취 수치가 기준치의 6배 이상을 초과했고 악취를 유발하는 특정 유해물질의 배출 농도도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내 퇴비 공장 3곳에 대한 환경조사에 착수한 건 이달 초. 조사 결과 이 중 2곳에서 대기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온 공장 인근 주민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확인이 되니까 아주 이제 심란하지. 심정만 갖고 있다가 이제 살아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럴 것인가 불안하지 않아요. 암 발병에 따른 주민 집단 사망을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은 토양오염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 익산시 잠정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원인이 퇴비 공장 인근 토양과 지하수 오염과 연관됐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몇십 년을 지금 지하수를 먹고 사는데 그 지하수는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됐겠냐 이거죠. 나무가 죽을 정도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횡성 지역의 퇴비 공장에서도 문제가 된 담뱃잎 찌꺼기를 반입한 사실이 알려져 유해성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토양오염 여부는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대기와 토양오염 여부 전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시설을 생각하는 거라면 아마 행정처분이 이런 게 나갈 거고요. 토양까지 검사가 나온 다음에 그거는 결정을 해야지 거예요. 악취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서도 정화시설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예타 면제 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제2의 경춘국도 노선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번질 상황입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가평 읍내를 지나는 안건을 건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사업을 맡은 원주국토관리청은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만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놓이면 춘천 쪽 시작과 끝 지점이 될 춘천시 서면 당림리입니다. 이곳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33.7km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놓이게 됩니다. 제2경춘국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난달 사업 적정성 검토까지 끝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초 기본 설계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국토부에 가평 읍내를 지나는 노선을 제안하면서 실시 설계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존 국토부 검토안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춘천시 서면을 거의 직선으로 잇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가평 읍내를 지나 북쪽으로 우회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강원도와 춘천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강원도 몫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인 만큼 기존 경춘국도 교통량 분산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노선이 변경되면 사업비도 1,000억 원 이상 들게 돼 사업 타당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노선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이달 말에 착수를 해가지고 한 18
8개월이 걸립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노선을 선정할 거예요. 제2경춘국도가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한 명확한 결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양구를 시작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이 시작됐습니다. 불안한 접경 지역을 위해 최근 국방부와 강원도 도내 5개 접경 지역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상설협의체도 구성돼 접경 지역과 군의 상생을 위한 현안 사업 해결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에서 가장 윤독 인구가 많은 시내이지만 지역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국방개혁으로 지역에 있던 사단 해체가 현실화되면서 주 소비층인 군장병 7천여 명이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왔을 적이 군인들이 막 여기 아침 9시만 되면 8시만 해서 그냥 이러고 지나고 그랬어요. 여기. 요번에 컵백이 안 돼요. 작년에 매출액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없어요. 경기가 아예 빵이야. 2022년까지 국방개혁이 추진되면 강원도 내 5개 접경 지역에서만 2만 6천여 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국방부와 강원도 5개 접경 지역이 상호 협력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주민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생하기 위해 군은 접경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도는 군인 지원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도내 5개 접경 지역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부터 현안 해결과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1월 중순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강원도 접경 지역 상생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금 생존권 문제라든가 상가 위축, 경기 위축이라든가 그러한 거와 관련해서 그 평화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의 현안들을 안건으로 내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이제 상호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위수 지역 폐지로 한 차례 위기를 맞았고 부대 통폐합이 가시화되면서 문을 닫는 가게가 생겨나는 등 지역 상권은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경기 침체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 지역. 국방부와의 상생발전 협의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달 28일 강원 산간에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방제당국이 긴장했었는데요. 강릉시가 겨울철을 맞아 긴급 제설을 위한 제설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제설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 제설 차량에서는 염화칼슘이 도로 위에 뿌려집니다. 강릉시가 폭설을 대비해 관내 도로 제설 리허설을 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강릉시는 눈이 내릴 경우 35대 제설 장비를 이용해 18개 노선 570km에 달하는 도로의 제설 작업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제설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돼 공석입니다. 여기에 담당 과장도 지난 6월 자리를 옮기면서 제설 작업 컨트롤 타워가 부재인 상황. 그나마 최근 과장과 주무계장이 새롭게 발령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과장님이나 저희 담당 직원들 다 제설 작업을 여러 번 했던 팀들이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공백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제설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들도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제설 작업에는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강릉이라는 제설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고. 기상청은 당분간 눈 소식은 없으나 혹시 모를 폭설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 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온 후 국지적으로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노면에 붙어있는 물이 얼어 도로 결빙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강릉시는 이번 리허설을 시작으로 관내 도로 파손과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제 점검까지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유수민 아나운서. 네. 최근에 인기몰이 중인 이 노래 아십니까? 뭐죠?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이 노래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영월군청 공무원들이 이 노래를 배경으로 지역 시장을 홍보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뿐만 아니라 요즘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매우 많다고 합니다. 또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들이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월 서부시장 앞에서 사람들이 신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안무를 선보입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영월군청 공무원들. 연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해 제작한 겁니다. 어떤 그 시장의 활성화와 그리고 좀 더 이색적인 어떤 관공서 이미지와 맞지 않은 좀 재미있고 여러분들께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이게 될 줄은 저도 참 예상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40만 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은 담당 공무원을 활용해 지역을 홍보하는가 하면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엉거주춤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편집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또 강원도가 만든 금강산 동요에 재미있는 영상을 입힌 동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수가 무려 13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영상에는 재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마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자체들의 홍보 방안이 매체를 비롯한 오프라인에서 자유로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계정을 만드는가 하면 예산의 온라인 영상 기획 제작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또 각종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던 홍보 영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용 웹페이지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미디어 포털을 구축을 해서 이런 산발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동영상들을 모아내서 플랫폼으로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거점을 통해서 또 반대로 다양한 SNS 채널에 적합하게 공유하고. 온라인 홍보가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담당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흔히 말해 웃기고 거친 편집으로 제작된 이른바 B급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이 공공기관 이미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재미 요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시장님이라든지 뭐 위에 또 지도부에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거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자유로운 온라인상 홍보가 곳곳에서 효과를 거두면서 온라인 홍보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드론 레저 스포츠 엑스포럼은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항공대학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드론 산업에 대한 저변 확산과 전문가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오는 2023년까지 원주 지역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빠르면 2021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역 내 1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교장 의견서를 받고
설문응답자의 과반 이상 찬성 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환 대상 학교에 다니게 될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과 현재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학생 학부모이며 전환 대상 사립중고교는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양양공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 이용료와 각종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제선 유치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양양공항을 비롯한 세계 지방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사가 양양공항에 신규 취항할 경우 최대 3년간 공항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관광 연계 상품 개발과 해외 광고비를 지원합니다. 또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조명료와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등도 감면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사전 행사가 21일부터 시작됩니다. 화천군은 21일 오후 6시 화천읍 중앙로 거리에서 산천어 모양 등 2만 7천 개의 불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이어 신지와 김현정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에 앞서 오후 5시 20분에는 화천읍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서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 개장식을 갖고 관광객들을 맞습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는 내년 1월 4일부터 26일까지 화천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일 새벽 1시 35분쯤 원주시 문마읍 반계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주택 115.5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불이 나기 쉬운 시기인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소금상 출렁다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야간 개장을 합니다. 24일과 25일 이틀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이날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문구들도 다리에 레이저로 수놓아진다고 하니까요. 출렁다리에서 아찔한 스릴도 즐기고 화려한 조명도 구경하시면서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저녁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동 지역에 있는 오래된 가게들이 100년 가게로 인증됐습니다. 주인공은 속초 동해순댓국과 강릉 동원 건어물인데요. 두 가게 모두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100년 가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100년 가게로 선정되면 LED 현판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주말과 휴일 날씨입니다. 주말 강원 전역 밤사이 기온은 더 내려가서 전날보다 더 춥겠습니다. 영서 지역으로는 월요일까지 눈이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동지인 휴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8도, 원주 영하 5도, 속초 영하 2도 등 전날과 비슷한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 4도, 원주 5도, 강릉 10도로 일교차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눈과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 크리스마스 이브인 화요일부터 길게 눈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흐리겠고 파도의 높이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